어디 석유 넘쳐나는 곳 없나 가서 그냥 퍼서 쓰면 좋겠는데 그런 곳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트리니다드 섬의 피치 호수입니다. 끈적이는 아스팔트가 넘쳐나서 이름도 아예 피치죠. 축구장 50개 크기가 통째로 검은 기름과 아스팔트로 가득 찬 곳입니다. 16세기 탐험가 월터 롤리는 물이 새는 배를 이곳에 피치를 퍼다 새옥쓱 발라 고쳤다고 하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곳은 그저 공짜 노천 수리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석유야? 그냥 검은 진흙 덩어리 같은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석유의 진짜 얼굴입니다. 석유를 뜻하는 페트롤리엄의 어원을 볼까요? 바위를 뜻하는 페트라와 기름을 뜻하는 올름이 합쳐진 말, 즉 돌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땅속 바위 틈에서 넘쳐 흐르던 원유가 지표면으로 올라와 굳어진 게 바로 이 호수죠. 당시엔 쓸모없는 오물이었지만 이 투박한 원유 속에 인류의 미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본래 석유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의 대체품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최고급은 고래 기름이었죠. 그런데 너도 나도 고래를 잡다 보니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밤을 밝힐 기름이 없어서 서민들이 고통받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열광했던 건 향유고래의 기름이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밤 이 향유를 등잔에 넣으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그을음도 없는 깨끗한 빛이 퍼져 나갔습니다. 귀족들에겐 최고의 낭만이었겠지만 그 낭만을 위해 고래들은 멸종 직전까지 몰려야 했습니다. 만약 석유가 없었다면 우리는 고래를 박물관에서나 봤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석유와의 첫 만남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1814년 펜실베이니아의 광부들은 소금을 찾으려고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그만큼 귀했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소금물에 자꾸 끈적이고 냄새나는 기름이 섞여 나오는 겁니다. 광부들은 화가 났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소금물은 안 나오고 웬 오물이 섞여 나오는 거야. 인류의 운명을 바꿀 보물을 오물이라며 발로 걷어차던 시기였습니다. 그로부터 45년 뒤인 1859년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모두가 오물이라 부르던 그 액체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소금이 아닌 석유 그 자체를 목적으로 땅을 뚫기 시작했죠. 미친 짓이라는 비웃음을 뒤로하고 지하 21m 지점에서 검은 액체가 솟구쳤을 때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검은 황금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 재수없는 검은 황금을 진짜 돈으로 바꾼 남자는 바로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그는 1870년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합니다. 록펠러는 기름을 캐는 것보다 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유와 실어 나르는 유통에 집중했습니다. 전 세계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석유의 규격화를 통해 에너지 비즈니스의 거대한 기준을 만들었죠. 재밌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휘발유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등유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라며 강에 버려지곤 했죠. 불나기 쉬워서 위험해. 그냥 버려. 쓸모없어. 그런데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강물에 버려지던 쓰레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에너지로 신분이 급상승한 겁니다. 지정학적 싸움도 치열해졌습니다. 미국이 독주하던 1870년대 지구 반대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거대 유전이 발견됩니다. 1873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 형제가 이곳을 개발하며 러시아 제국은 미국의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거인이 패권을 놓고 맞붙기 시작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 기름을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 1880년대부터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1883년 조지아를 관통하는 철도가 놓였고 1906년엔 당시 세계 최장이었던 800km의 파이프라인이 완성됩니다. 이제 어디서 캐느냐만큼 중요한 건 어떤 길로 나르느냐가 되었습니다. 현대에너지 지정학의 서막이 오른 것이죠.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이제 곧 등장합니다. 20세기 초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땅이라 여겨졌던 중동의 사막, 그 척박한 땅에서 상상도 못할 규모의 석유가 발견됩니다. 인류 최악의 버림받은 땅이 가장 축복받은 풍요의 땅으로 바뀌며 세계의 중심축이 중동으로 이동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의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함대의 동력을 석탄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석유로 바꾸는 거대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이 결정으로 군함은 더 빨라졌고 인류의 에너지 기반은 석탄에서 석유로 완전히 옮겨가게 됩니다. 석유가 곧 국력인 시대가 온 겁니다. 에너지의 중심이 중동으로 옮겨지며 세계의 뇌관도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은 수심이 얕아 대형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이란의 영해뿐입니다. 미국이 상선 호위를 선언해도 이란의 앞마당으로 군함을 들이밀기엔 무리가 있죠. 이 지리적 약점 때문에 이란이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 전 세계 시민은 한순간에 볼모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왜 중동 기름을 고집할까요? 그냥 미국 기름 수입해서 쓰면 안 될까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김치 맛이 다르듯 석유도 성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산,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름은 다 석유지만 특징은 제각각입니다. 우리나라 정제시설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산 석유에 특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다른 지역 원유를 넣으려면 설비를 통째로 바꿔야 하죠. 결국 우리는 지정학적 위험을 알면서도 중동 기름을 계속 써야만 하는 기술적 숙명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름을 채만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는 옷, 칫솔, 스마트폰까지 우리 삶의 90% 이상은 석유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사실 거대한 석유 호수 위에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석유가 인류와 함께한 역사는 2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중동산 석유를 본격적으로 쓴 건 100년도 안 된 일이죠. 이 짧고 강렬한 시대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숙제도 남겼습니다. 검은 황금의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